편두통 이러면 낫는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오늘은 편두통을 수배했습니다.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주 교수님 프로필에는 두통학회 차기 회장으로 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9월부터 두통학회 주로 어떤 두통의 저변 인식하고 학술 증대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환자의 옹호, 환자를 위해서. 세상의 두통거리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통거리를 해결해 주는 학회니까. 주로 신경과 의사들인가요? 아니면 주로 신경과도 있지만 소아과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소아과. 예. 그 어렸을 때도 그런 편두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이게 편두통이 약간 사회적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이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네, 둘 다. 그러니까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15%는 아프게 돼 있어요. 15% 근거가 뭡니까? 그럼 유병률 조사했죠. 다 15%는 두통을 앓는다? 앓게 돼 있어요. 절반 이상 두통을 1년에 아프게 돼 있고. 충격적인 소식. 그럼요. 충격적인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짝 앓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세게 앓거나 뭐 그 정도 차이? 예. 여성의 3%, 남성의 0.5% 정도는 거의 매일 아픈 사람입니다.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좀 더 많이 아파. 훨씬 아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게 그럼 폐경기 이후에는 덜 아파요? 확 좋아지죠. 그렇다면은 편두통으로 잘 낫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하다가 선생님한테 찾아온 아주 만성 난치성 편두통 환자는 여성이 훨씬 더 많겠네. 80%. 80%. 네, 80%. 야, 80. 특히 여성들한테 많은 게 뭐냐면 자율신경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실신을 많이 해요. 실신. 네, 눈앞이 까매지고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신에서 뇌혈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막 검사해 보니까 편두통이야. 특히 지하철에서 왜 실신하시는 환자들 제가 많이 보면 대부분 편통 환자예요. 이야, 이거 혈압이 완전히 뚝 떨어져서 완전 예상 밖이네. 많이 와요. 되게 많아요. 야, 이게 편두통이 간단한 병이 아니네요. 완전히 많은 병인데 숨겨져 있는 병이죠. 뭐 온갖 정신과적 요인들 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네 뭐 예.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러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뭐 계속 아프고 하다가 결국에 편두통으로 진단받는 거 나중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예요, 사실은. 우울증 유전자, 섬유근통 유전자, 편통 유전자 같이 해보니까 똑같지는 않는데 그걸 발현시키는 유전자들은 거의 비슷한 계열이다.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오면 두통이 되는 거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수면 전문가들한테 가면 불면증이 되는 건데 야, 이거 재밌네. 그런 거죠. 이게 통증은 한 통속이야 보면. 한통속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 예. 얽히고 설키고. 예. 그리고 보니까 본인이 편두통 환자였다고요? 네, 저 편통. 몇 살 때였습니까? 첫 편두통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변성하고 한 1개월 있다가 심하게 속이 미식거리고 털듯이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예.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는 전형적인 편통은 아닌데 책을 오래 읽거나 그런 머리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읽으면 머리가 아프죠. 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안 아픈 사람도 나는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 땀이 나. 뭐 이게 무슨 뇌가 골격근인가 봐. 예. 어떻게 났어요? 계속 아팠죠. 계속 아팠죠. 버스 타다가 흔들거리면 아프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대학교를 가서 본과 2학년 때 수업 들으면서 알았죠. 제가 편통을 하는지. 내가 편두통을 앓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본인 병을 알기 위해서 의대 가셨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편두통. 머리 양쪽이 다 아파도 편두통이라며요? 예. 아니 그러면 왜 편두통이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런 말 좋아해. 예, 이런 말. 그러니까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에 한쪽 머리가 아파서 심한 두통이라고 헤미크레니온이라는 말을 시작을 해요. 헤미크레니온. 헤미. 한쪽 반쪽. 크레니온 머리가 아프다. 아. 반쪽 머리가 아프다인데 이게 심한 두통이란 말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접두사가 잘못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양 말에는 미그렌의 마이그렌 이런 식으로 편통이라고 이야기가 됐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쪽 머리 아프다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이름이 편두통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두통 이러면 다 알아요. 어느 한쪽이 아프냐 양쪽이 아프냐를 다 떠나서 네. 편두통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의. 반복적인 심한 두통. 반복적인 심한 두통.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상은 속이 미식거린다. 소화불량 같은 느낌, 메스꺼움 이것이 같이 겹쳐 있을 때를 편두통이라고 한다. 예. 이게 동시에 나타나요. 되게. 예. 하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삥 돌고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게 양쪽에 오든 한쪽에 오든 예. 그걸 편두통이라고 예.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게 며칠 가요, 보통? 4시간에서 72시간? 꽤 오래 가네. 아시아인들이 좀 약하게 와요. 비만이 좀 덜해서 그래서 그러는지 네. 좀 약하게 와요. 약한 편두통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병명으로는 개연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름이 뭐예요? 개연편두통. 개연? 예, 아. 개연편통. 좀 개연성이 있다 뭐 이런 개연성이 뜻인 있는데 거구나. 시간이 조금 짧게 가는 편통이 되게 많아요. 짧다는 예, 게 4시간 이하로 아픈 거. 그러면 그 다음엔 사라져요? 예. 그러다 며칠 있다 또 와요? 그건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마다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아. 근데 한 번 지나가면 좀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자주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주 오는 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이게 거의 매일 양쪽이 띵하게 아파지는 만성 변두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 뭐 사장님 월급 날마다 온다든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정기적으로 아파. 예를 들면 일요일에 늦잠 자면 머리 아픈 사람들, 월요일날 스트레스 받으면 아픈 사람들. 아,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다 다르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많이 먹어도 아프고 적게 먹어도 아프고 건너뛰어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릴렉스 돼도 아파요. 릴렉스가 끝나도 아파요. 저는 시험 끝나면 아팠어요 항상. 그래요? 예, 시험이 끝나면 아파요. 야, 씨. 길게 잠 머리 아프고. 그럼 이런 두통 일지를 쓰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기를 써야 되죠. 쭉 일기를 써오라고 예, 해요. 예. 일기를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앱도 많아요. 앱에 가서 입력하는 써라. 거예요. 예. 자기가 언제 아프다. 예, 그거 하면 되게 자기가 언제 생기고 또 어떤 게에서 유발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좀 악화되는구나 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모든 두통 전문가들 그다음에 국제통합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랜 기간 앓고 막 그거를 호소를 하고 그러면은 약간 사회적으로 아주 좀 저 사람 약간 좀 피곤한 사람이다라고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도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심하게 아픈데 저밖에 없으니까 또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 아빠 또 아파만. 또 이 시간이 되니까 또 아프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놀리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남편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갑자기 아프니까 예를 들어 일요일에 놀러 가는데 갑자기 딱 들어눕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혹시 싫어하는가? 그런 놀러 가기 싫은 착한 건가? 남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아파요, 사실은. 진짜로 아파요. 그러면 그 진료실에 오는 많은 수많은 환자들의 맨 먼저 해줘야 될 거는 공감이네, 공감. 그럼요. 예? 그럼요. 그 공감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그래도 이걸 알아주시네요라고 맞장구를 하겠어요, 보통 환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환자를 위해 더 노력해 줘야 되니까 가족들 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남편분들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뭐 가족들 오셔가지고 정말로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거 이 삶 자체가 아주 막 깔끔하게 막 상쾌하지는 않겠다. 나중에 하다 보면 우울증도 같이 나오겠네요. 많이 우울증도. 동반이 돼요. 많이 동반해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동반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도의 우울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저희 이제 항우울제 쓰고 있거든요. 같이 병합해서 예. 편두통 치료랑 예. 이 항우울제를 같이 병합했어야 예. 전체적인 이 컨디션이 올라가고 환자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항우울제는 편두통 자체를 치료를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같은 유전자 발현의 무슨 계열이니까. 그다음에 왜 그냥 편두통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두통으로 인해서 두통약을 아주 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또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렇죠.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약물 과용 두통. 어떤 경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통증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해. 일정하게 아파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아파야 되는데 계속 진통제를 많이 먹으니까 통증 물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픈 거예요. 안 먹으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약을 못 끊게 되고 끊으면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통증에 대한 센서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죠. 더 민감해지죠. 민감해지니까 약물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으면 또 아파지니까 못 끊는 거죠. 끊어야 되니까. 그럼 더 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몇 개월 이상이면 약물 3개월. 3개월. 3개월 매일 이상이- 두통약을 먹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특이약물이라 그래서 편통약이 있어요. 트리판이라든지 뭐 에르고트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이 먹으시면 문제가 되고 조금 뭐 타이레놀이나 그거는 뭐 조금 무슨- 나아가지고 일주일에 3일 절반 이상 먹게 되면 유발을 한다 그러죠. 그거 진짜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죠. 특히 이거는 자기가 뭐 약국 가면 사서 먹을 수 있는 약들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거는 한국에서 먹는 진통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미국에 이제 두통센터 연수 갔을 때 가보면 이제 미국은 마약을 쓰거든요, 두통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끊기 힘들고 한번 끊어놔도 재발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근데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는 진짜 아픈 사람이 먹으면 중독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두통은 아니에요. 두통은 아니에요. 두통은 아니에요. 펜두통을 앓고 있던 뭐 유명인들도 있었겠네요. 뭐 과거에도 있었고. 많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언니 대관식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털듯이 아팠던 게 너무나도 잘 기술이 자기가 돼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의사가 아. 잘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 왕이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예. 고우의 그림도 약간 편두통과 관련돼 있다. 예, 맞아요. 편통 있는 사람들 한 30%가 예. 조짐 편통이라 그래요. 조짐? 네, 조짐이라 그래요.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반짝 보건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뭐 직물처럼 시야에 직물처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별 조짐이 다 있네. 그렇죠. 그 환자들이 그걸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예. 아, 그럼 고우도 그게 보였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죠. 예. 별을 그렇게 그렸을 것이다. 예, 예. 일리가 있네. 뭐 시야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겠다. 안과 갔다 많이 오세요. 안과 갔다가 안과 갔다 많이 오세요. 그렇다고 보인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받아봐야죠. 저도 아이고. 어릴 때 그거 앓고 나서 야 내가 미쳤구나. 별게 다 보인다 그런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편통 조짐이었어요. 이야, 신기하네. 혹시 이게 약간 성격하고도 이 받아들이는 민감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항울제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치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좋아지시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우울하고 예민하고 잠 못 자고 화나고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많은 두통 환자들이나 그런 환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기의 인격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걸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근데 약을 먹어보면 금방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그런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걸 아니야. 알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예. 응? 꼭 이 뇌에서 어떤 작동이 문제가 생긴 거지. 맞아요. 그거 무슨 캠페인 해야겠는데? 편두통 당신 탓이 아닙니다. 자, 오늘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사람은 편두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편두통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두통이 있어요. 저도 한 달에 두세 명 정도 위험한 두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지 뭐 종양 같은 게 있는데 첫째는 갑자기 시작하는 두통. 1분 이내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하는 그런 그냥 급격하게. 예, 그건 빨리 응급실에 가야 돼요. 뇌동맥류 뭐 이런 네.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벼락두통 30%가 아, 그걸 벼락통이라고 그래? 벼락두통이라고 해요. 그 이름 잘 졌네. 벼락처럼 아프니까. 벼락통. 예, 벼락두통이라고 해요. 벼락통은 응급실로. 응급실로. 오케이. 그다음에 50세 이후에 전과 다른 두통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50세에 평생 처음 겪어보는 두통. 예, 그런 전과 다른 두통이 있으면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고 자세에 의해서 나타난 두통. 그러니까 누우거나 일어나면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나빠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압력에 의한 두통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는 치유가 가능한 두통이거든요. 오히려 원인이 있는 거네. 그렇죠. 원인이 있는 그런 경우를 먼저 와야 되죠. 편두통 오해와 진실. 오늘 진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이 편두통 치료하는 의사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과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10년 묵은 편두통 이러면 사라진다. 여러 약을 썼는데도 잘 안 듣는 사람. 2010년부터는 보톡스라는 걸 썼고요. 보톡스? 머리 안에 이제 어디다? 여기다가 이 주름살에 안 놓고. 주름살을 안 넣어요. 노는 김에 같이 좀 놔주면. 뭐 저는 넣는 법을 몰라요. 근데 확실히 좋아지고. 섬세한 치료네. 그럼요.